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주식 마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어제의 하락폭을 충분히 되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이 금리 결정하는 통화위원회에 있었던 날인데요. 금리는 0.5%, 지금의 기준금리 네 번째 회의에서 동결을 했고요. 경제 성장률이죠. 이거를 전망치를 기존보다 0.2%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목은 금리 인상한다고요. 사실 이렇게 걸었는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요할 것이고, 연준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긴축, 즉 금리를 인상시키는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잡음들,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시장과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전히 성장주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글로벌 뉴욕 증시 마감 주요 이슈부터 체크해 보죠. 뉴스기 때문에 이미 많이 보신 분들 보셨을 거라 보고 빨리 간단히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밤이요. 그래서 휴장입니다. 목요일 휴장이고 내일은 오전장만 열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의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온라인 쪽에 대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그 온라인 쪽 쇼핑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랑 S&P 500 지수는 소폭 조정 마감을 했고, 나스닥만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560불대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주간 단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스라고 목요일 날마다 이제 발표하는 수치가 있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마다 발표하는 수치가 있는데, 약 77만 건으로 이제 사상 최대 수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보다 한 3만 건인가 4만 건 더 늘어난 숫자였어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과 5일 진행했던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했고요. 연준의 회의가 있은 뒤에 3주 뒤에 보통 공개가 되거든요, 회의록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큰 그림은 자산 매입 부분, 지금의 QE라고 봐야 되겠죠. 뭐 회사채나 국채들 사주는 거, 모기지로는 이런 거 사주고 있잖아요. 회사채는 실제로 별로 사준 적이 없고요. MBS랑 미국채, 그쵸? 미국채를 사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성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국채도 얼마 전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평균 만기 3년에서 6년짜리를 장기 국채 10년물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속도 그대로 유지를 이번에 했지만 11월 연준 이후 회의 때 향후 변할 수 있다, 일반론적인 얘기는 했는데, 이 지금 최근에 미국의 코로나 1례 확진자가 거의 20만 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도 지금 6개월 만에 또다시 극단된 수치로 가면서, 아마 연준이 좀 12월 연준 회의에서, 아니면은 바이든에 대한 정권이 이양 교체되면서 1월 연준 회의에서 좀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마감은 주요 이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 그리고 어땠죠? 외국인도 같이 샀습니다. 외국인 2600선 방어했고 하루 만에 상승 돌림세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이 개인이 매수세였는데 한 1400억인가까지 제가 본 것 같은데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외국인 기관 매수세 강한 반등으로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어제 전기전자 업종, 특히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관의 매물을 너무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을 돌리면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삼전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밸류체인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2차전지 관련주들, 코스닥에서도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셀트리온 어제 3인방이 강했는데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했고요. 일반 바이오 쪽 상당히 부분별로 개별 종목이 상당히 강했다.
결론은 뭐다? 성장주가 오늘도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랑 좀 볼 수 있는데 나스닥은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랑 일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강했고 한국 쪽은 역시 IT 강국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이런 강한 실적도 받쳐주고 성장성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이 개별 종목 단위로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밤사이 소식 잠깐 이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연준의 이제 회의록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대규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지금 유지하겠다.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있은 다음 날부터 이틀간 했었죠. 근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자, 금리가 연준이 지금 얼마죠? 0.25에서 0% 레벨입니다. 요 거의 제로 금리죠. 그래서 제로 수준의 정책 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한 새로운 가이던스를 원하는 멤버는 없었다. 즉 계속 요거 점도표라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거였고요. 완전 고용 그리고 2%에 대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여기에 잭슨 홀에서 나왔던 연준 파월 의장이 11월 회의에 말했던 에버레이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평균 물가 목표제까지 해가지고 이 2%의 인플레이션을 물론 이거를 가이던스는 주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AIT에 대해서 뭐 10년으로 평균을 넣을 거냐 5년으로 넣을 거냐 3년을 넣을 거냐 아직 모르는 입장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2%가 아니라 2에서 뭐 2.5 공격적으로는 2.5에서 한 2% 후반대까지 레벨을 두면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미국이 재정정책을 써서 연준이 만약에 그거를 국채를 매입을 못해서 이렇게 그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용인하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용 실업률이 얼마죠? 6.9%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고용이 되려면 거의 4% 미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직 해소가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슈로 봤을 때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15일과 16일 여기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연준 회의에서 장기 국채를 매입할 것인지 그리고 자산 매입 속도에 대한 가이던스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준 총자 사안 체크해 볼게요. 11월 18일자긴 한데요. 7.2조 원 달러입니다. 2조 달러. 그죠? 7.2조 달러.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대차 대조표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재무부에서 연준에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좀 걷어들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노이즈는 있지만 계속 연준의 채권 매입은 일어나면서 대차 대조표 즉 총자산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QE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에 오늘 금통위가 있었는데 기준금리 0.5% 역시 동결을 했고요. 한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좀 높죠. 그리고 왜냐? 이건 왜 그렇죠?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원하는 기축통화가 미국보다 금리를 더 내리게 되면은 좀 이제 외국 자본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리고 한국의 GDP가 미국보다는 지금 나은 상황이고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때는 아마 동결하지 않았나. 근데 JP모건에서는 아마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 중까지 한국은행에서 0.25% 정도 25bp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최근에 좀 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오늘 500명대가 넘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장기화되고 지속화되면 국내도 경기 침체가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를 한은에서 12월이나 1월 중에 또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 지속에 영향을 받아 더딘 모습을 나타냈다고 평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에서 GDP 성장률 금년 1% 마이너스 1% 초반대 역성장이긴 합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이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21년 3% 내로 회복하는 그런 수준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국내 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 머무를 것을 전망하면서 통화 완화를 기조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 JP모건 애셋 매니지먼트라고 사실 JP모건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어요. 다들 보실 수 있어요. JP모건 홈페이지 영문 페이지 가면은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연준 즉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익스펙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의원들도
지금 23년까지 아니면 22년까지 최소 22년까지 저금리, 지금의 제로금리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JP모건의 전문가들도 이 제로금리를 최소 제가 보기엔 22년까지는 가져가겠다. 이런 분석 자료입니다. 분석 자료고요. 그쵸? 여기 뭐 GDP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놨어요. 뭐 이렇게 JP모건이 뭐 하는 데죠? 예? IB잖아요. 인베스트먼트 그 미국의 가장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 곳이죠. 뭐 미국의 전문가들, 금융 전문가들 다 모인 집단에서 이렇게 일단 해석을 했는데 일단은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연준 위원들도 외치고 있고 그죠? 그리고 JP모건도 외치고 있고 이러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이유는 지금 별로 없다. 근데 뭐 그들이 말한다고 그러면 금리 상승 안 하냐? 얘네가 뻥까 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질문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10-year break inflation rate. 이게 이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제가 한 9월쯤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AIT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 영상 요거 주식시장 버블 신호탄이라고 유튜브에 치시거나 제 채널에 구독하시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냐고 설명 제가 공식까지는 안 할 건데 뭐 공식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10년물 10year 그죠? 트레저리 미국채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이에요. 미국채 10년물 빼기 팁스라고 이것도 똑같이 10년짜리가 있습니다. 10년짜리가 있는데 이 10년짜리 물가연동 국채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연동 국채가 결국 가격이 올라가면은 즉 인플레이션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잖아. 이게 떨어져요. 근데 이 물가보다 요게 덜 떨어져요. 덜 떨어지면 이게 갭이 커지겠죠. 갭이 커지면서 이게 확대되면서 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레벨이 1.75거든요. 최근에 1.6대에서 7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서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이게 2가 넘어갈 겁니다. 기존에 AIT 정책을 안 취한다고 했으면 이게 2가 가면은 인플레이션 2%가 연준에서 얘기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니죠. 이거 상당히 지금 올라가기 힘들고요. AIT 때문에 2도 아니고 뭐 이때 이 평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보여줬지만 이게 거의 2.5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균 물가 목표제까지 도입한다면 이게 뭐 잠깐 일시적으로 2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겠다는 게 지금 파월 의장 연준의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 볼까요? 완전 고용인데 완전 고용이 결국에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치솟았던 실업률이 쫙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거의 3%대까지 후반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거의 13%대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 하락을 해서 6.9입니다. 지금 10월달 옥토버 10월달 실업률 6.9인데 여전히 코로나 때 대비 2배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높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보다 2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도 쉽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일회성 고용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표도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것도 지금은 시간적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HTS로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없는 이유를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HTS로 시장을 좀 보면서 관심 종목들 코멘트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보죠. 시장 오늘 코스피는 0.94% 그죠? 0.94% 그리고 코스닥은 1.09% 올랐습니다. 거래대금 12.7조, 코스닥이 14.5조. 코스닥이 더 터졌네. 어제 거래대금이 거의 40조였잖아요. 40조. 어마어마했죠. 하락하면서 거래대금 좀 터지니까 좀 불안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만큼 매도도 많았지만 새로운 매수, 즉 손바뀜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 2,500억이나 샀고요. 아직 오전 내내 팔다가 돌아섰고 기간은 여전히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1,230억, 기간은 275억. 개인이 아침에 사던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자, 종호 시장 맵을 볼까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 얼마 올랐죠? 여기 보시면 1.98% 그죠? 비중 33.79%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게 컸고요. 하악 쪽은 LG의 하악,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제약 쪽, 셀트리온 관련주 그리고 오늘 헬스케어 업종 좋았거든요. 제주도 좋았고 보시면 제약,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그죠? 코스닥이 1% 올랐다는 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차트를 잠깐 볼까요? 코스피가 어제 5일선 지켰는데 오늘 5일선 타고 회복을 했고요. 그죠?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도 어제 여기 11선 걸렸었는데 오늘 11선 타고 5일선까지 이상으로 회복하는 모습 아주 좋은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RSI 지표 최근에 좀 가열 지표라고 계속 했던 코스피 어땠죠? 그죠? 보시면 가열이 여전히 요 위에 70 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조정은 지수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보겠습니다. 종목들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이게 200 구성하는 상위 종목인데 거의 다 올랐죠? 거의 다 올랐는데 이쪽은 떨어지네요. 운수장비 오늘 자동차 업종 좀 안 좋았고 바이오 중에 삼바가 좀 떨어졌고 그죠? 금융주 어제 강했는데 빠졌고 포스코 뭐 경기 민감주들은 좀 대부분 빠졌어요. 근데 SK이노베이션 요거는 뭐 특징적이었죠. LG화학과의 그런 어떤 미국의 그죠? 지금 법원에 들어가 있는 소송전에서 합의를 봤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두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뭐 종가 이외에 얘기가 나왔고요. 헬스케어 쪽 볼까요? 헬스케어 쪽 보면은 이쪽이죠. 삼바 셀트리온은 오늘 좀 빠졌어요. 근데 요 코스닥 종목 두 개는 엄청 올랐죠. 제약이 오늘 또 신고가를 냈고요. 바이오팜도 좋았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나 올랐고 오스코텍 최근에 라이선스 아웃 이런 그죠? 유한양행이랑 기술 이전 그런 관련 물질에 대한 이런 이슈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미사이언스, HAB 제약, ABL 바이오, NGK 생명과 약간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오늘 강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크게 안 봐도 지금 IT 반도체 쪽 지금 파란색이 거의 없습니다. 파란색이 거의 없고 이쪽 이제 후공정 쪽 제가 뭐 분석 영상 올렸었는데 LB세미콘 뭐 한미반도체 장비주 PSK 그죠? 그리고 테크잉 오늘 5% 급등했고요. 반도체 후공정이 오늘 되게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 디램이랑 낸드 쪽 내년에 빅사이클 온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후공정 쪽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PCB 쪽 심텍 상당히 강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후공정 쪽이랑 휴대폰 패키지 같이 맞물려 있고요. 인텍플렉스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쪽 라인은 다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건 사실 이건 제가 보는 관심 종목 위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종목을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못 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특정돼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딜 2차전지 쭉 보면은 이쪽도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근데 경기 민감주는 그죠? 경기 민감주는 오늘 안 좋았다. 성장주가 시장의 판도를 다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은행이 정리를 하면은 경제성장 0.2% 올리면서 마이너스 1.1% 올해는 역성장 이 정도만 해도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사실 상당히 선방한 건 분명합니다. 기준금리 0.5%로 유지하였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준의 자산 매입 정책 변화 시도 12월이나 1월에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패드가 9월에 AIT (Average Inflation Target) 평균 물가 목표제를 꺼냈고요. 11월 정책회의에서 공론화했죠. 물론 가이던스는 안 줬어요. 하지만 완전 고용 요게 1번 인플레이션 AIT까지 하면은 2.5% 레벨까지 오기 전에는 긴축을 하기에는 여전히 어렵다고 연준이 제시를 해줬습니다. JP모건도 같이 동조하는 그런 리포트까지 냈고요. 최소 주간 단위로 이것을 왜 제가 체크를 하냐?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주식시장 매일 접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연준 정책과 리스크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 해야 됩니다. 왜냐? 시장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갑자기 코로나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갑자기 경제 회복이 되고 막 고용이 너무 돼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그죠? 인플레이션 갑자기 확 올라가서 지금같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45불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50불을 넘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50불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이 오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가를 가늠지는 지표 중에 가장 선행 지표가 유가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아니고요. 이게 한 70%, 80% 가면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자, 그리고 그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긴축을 시행하잖아요. 금리를 만약에 아래로 올리잖아요. 성장주는 다 팔아야 돼, 일단. 뭐 물론 그 중에 실적주가 있으면은 안 팔아도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성장주보다 가치나 배당주 쪽에 투자하는 게 쉽고요. 근데 주식은 다 떨어질 수 있어요. 일단 긴축하면은 다 떨어지는데 이쪽이 덜 떨어진다는 거고요. 덜 떨어진다는 거고 어쨌든 다른 자산이 좋아지면 주식을 다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앞서도 좀 전에 오늘은 다 체크해 드렸습니다.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계속 제 채널을 보신 분은 아실 거고 모든 것들을 미국이 도와주고 있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 도와주고 있다. 중앙정부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물 경제랑 주식시장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국내 시장 시가총액 1, 2, 3정 리스트 오늘 하락했다는 반대 모습 났고 일부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런 밸류체인 개별 종목 매우 강했죠. 바이오 쪽에서도 셀트리온만 코스피 상장사만 약했고 제약과 헬스케어 강했고요. 개별 바이오 제약 기업들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좀 상당히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안 하신 분은 해주시고 본 영상이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 영상 뜨는 것들, 기업 분석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가시면서 저랑 같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까지 같이 응원해 주시고 주식 투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